네, 박근혜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에서 교과별 학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관님,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됐는데요. 그동안 교육계의 화두였습니다. 이 개정 교육 과정이 먼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적으로 항상 1등 아니면 2등 굉장히 아주 우수합니다. 그거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어두운 그늘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학업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이거는 거의 최하 수준이에요. 이 학생들이 공부는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쉽게 말하면 대학 가서 또 혼자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를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사실 많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사실 학업 성취도도 높으면서 학습 흥미도 높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거거든요. 한쪽은 높은 한쪽은 낮기 때문에 우리 학업 승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바꿔보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려면 한 10년 내지 20년 걸리거든요.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인간을 또 인재를 필요로 하냐. 이거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정말로 창의적인 인간 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융합해갖고 뭔가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이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 융합의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재밌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쭉 지나오다가 나이 들어서 취직하고 나서 공부가 참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잘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네요. 학습 공부하는 게 재밌었다고 느낀다는 것은 모범생 중에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별칭 붙였거든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문과 가래들은 문과만, 이과만 공부하면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과 가래들은 과학 공부 안 해도 되고 이과 계열로 가래들은 사회 공부 안 해도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는 융합이 대세인 것처럼 인문 사회 계열로 지나갈 애들도 수학이나 과학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공계로 지나갈 애들도 인문학이라든가 사회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라고 하든 이과라고 하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필수 과목을 좀 개설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고등학교에 필수 과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다가 한국사만 필수 과목 하나 지정했는데 이번에 교육과정 개정하면서 6개 과목, 이게 국어, 수학, 사회, 공통사회, 공통과학, 국영수 사회과학, 그리고 또 한국사. 이게 6개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지었거든요. 여기 이제 과학 쪽에서는 실험 과목도 필수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두가 기초 소양을 배우자. 이게 첫 번째 큰 특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수는 많되 깊이가 없게 다루는 이런 교육이 우리 교육의 좀 약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학습 내용을 정선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좀 깊이 있게 배우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선하되 그 정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뭐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문제풀이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하게 되면 여러 상황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이번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이제 발표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분야가 바로 이 새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그 고등교육까지 수학과 영어 같은 그런 학습의 부담감을 줄여준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학생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학부모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학과 영어가 가장 사교육 부담이 큰 과목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학교에서 하는 수업만 가지고는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양은 많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선했거든요. 여기는 학생 발달 단계 맞느냐, 또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적절하냐, 글로벌 스탠다드 입혀봤을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내용을 좀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이거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능력이 모두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이거는 이제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때 내용은 좀 어려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도 맞추고 또 우리 학생들 발달 등에 맞춰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고등학교 공통 과목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려운 내용을 좀 정선하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줄여서 좀 쉽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감축을 하고요. 대신에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해서 배우는 내용들은 또 이제 성취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수월성 교육이. 그렇죠. 관심 있는 애들이고 대학 가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 심화 과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대학 가서도 필요하면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리포트 쓰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듣기. 일단 말하고 듣는 걸 좀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고등학교로 가면서 읽고 쓰는 거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는 지나치게 많은 단어를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됐었는데 단어 수도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재는 외국 가보면 단어 한 1000개, 2000개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그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영어 단어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는 단어를 줄이되 대신에 이걸 가지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영어 교육과정도 이번에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영국 프리미어에 나가 있는 그 기성용 선수 영어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트라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내용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실용적인 영어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거네 학교에서 그러면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단어를 많이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특징이 영어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 많이 아는데 의사소통하는 데는 좀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개선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된 부분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좀 변화가 굉장히 큰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는 고등학교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딱 필수 한 과목 한국사.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국사 필수로 지정을 했는데요. 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과목만 듣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 6개를 필수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플러스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 실험까지 7개. 이거를 이제 필수로 지정하니까 문과 계열로 진학할 애들이든 이공계로 진학할 애들이든 다 들어야 돼요. 같이 학생들이. 다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과목이 있으니까 모두가 공통된 과목을 듣다가 그걸 끝나고 나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나는 이공계로 진학하고 특별히 과학 쪽 그중에서 생물학 쪽 관심이 있다면 생물학 쪽 과목을 들으면 되고 나는 이공계로 진학하되 수학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다. 수학을 좀 많이 들으면 되고 또 뭐 사회 계열, 또 문과 계열 아니면 또 예체능 계열 이렇게 진로 선택된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그 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면서 심화 과목 들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생활에 적용되는 뭐 생활 관련 과목들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사실 이 틀을 보게 되면 문과, 이과 두 개로 가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 과목을 들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과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00년부터 이게 7차 교육 과정부터
문이과 구분을 안 하도록 교육 과정은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지도하는데 두 개 과정으로 딱 나누면 편성 운영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 문이과로 해가지고 지도했을 때 좀 그 공부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 그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이제 2017년까지 이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받은 애들이 대학에 갈 수능 시험 체제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문이과 통합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에 맞게 입시 제도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아무래도 공통으로 듣고 나서 나머지는 자신의 진로와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른바 선진국형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7차 교육 과정부터 문이과가 사실 통합은 돼 있었던 교육 과정 부분이군요. 상은 통합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고 또 학교에서 예전에 운영하는 방식의 이제 편리성 때문에 익숙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영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이과를 나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수능의 경우에도 문이과가 통합되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이번에 교육 과정이 이제 고시가 됐잖아요. 결정돼가지고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 맞게 수능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건 2017년 아마 여름 정도면 이제 확정 발표가 되면 2018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에 준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2021학년도 수능에 이제 이게 새로운 수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를 들으면서 이 교육 과정과 잘 연계된 수능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방안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통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안을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과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너무 어렵고 또 그래서 사실 그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수포자들 양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수포자도 좀 사라지고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통 과목으로 이제 수학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애들이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정선하면서 많이 좀 그 어려운 내용들은 그 2, 3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일종의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배워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른바 공부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다 또 뭐 문과를 가든 예체능을 가든 다 배워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도 많고 또 그게 그렇게 또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배우는 내용은 좀 더 좀 학생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진로 관련 내용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 공부해서 수월성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흥미도 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 학기 동안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가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에 확대 시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의 그 지침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모든 중학교에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모든 중학교에 적용이 되고 특별히 교육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가 그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소그룹으로 문제 해결하고 협동학습하고 하는 것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뭐 동아리 활동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 탐구 활동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로 체험 교육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번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일명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5학년 때 6학년 때도 17시간씩
이렇게 필수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고 중학교에도 정보교과가 신설돼서 34시간을 필수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사이버 세계하고 우리 실제 삶 세계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이 그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해도 쉽게 되고 앞으로 자기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종사하게 될 일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 그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좀 뭔가 좀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지금 필수화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지금 필수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도 IT 선진국으로서 IT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애들이 IT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익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이번에 필수하게 된 겁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 학부모들 그리고 또 네. 학생들 또 교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막 처음에는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중간 기말고사를 안 보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 그냥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지 네. 않겠느냐 예.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자유학기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형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예. 네. 얘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맛도 좀 느끼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 잔다든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예. 그냥 이렇게 하던 애들이 이제는 뭔가 조금이라도 몇 가지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 학생들이 성적도 올라간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자유학기제는 교사의 만족도,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까지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전체 중학교로 확산되니까 좀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교육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공교육의 가능성을 네. 그 실험하는 일종의 학기인데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공교육을 전체적으로 정상화하고 바꿔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도 왔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1, 2학년에 네. 지금보다 수업 시수가 하루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아, 네. 예.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 학교 돌봄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예. 네. 학교에서 좀 더 애들을 그 교육도 하면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또 많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 애들한테 뭔가 안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수업 시수가 적습니다. 아, 네. 초등학교 1, 2학년은 정말 적어요. 제가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지금 초등학교 수업 시수를 우리나라 수업 시수를 초등학교 1, 2학년 100이라고 보면 네. 미국은 151을 합니다. 아, 절반 이상이 많군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도 154, 더 네. 많아요. 네. 독일도 143. 이게 대부분 우리가 100인데 140에서 150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 아시아인데 싱가포르이 115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126을 하고 있고 예. 이른바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업을 하루에 1시간씩 늘렸는데 이 늘린 시간을 100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선진국 우리보다 많습니다. 네. 네. 우리 늘린 시간으로 했을 때 미국이 146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49, 네. 독일이 137, 싱가포르가 111, 영국도 121.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당 1시간씩 늘려가지고 1, 2학년 수업 시간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하루에 1시간씩 늘려서 네.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늘린단 말이 1년에 34시간 늘린다는 말이거든요. 예. 많아지긴 했는데 이른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우리 수업 시간은 굉장히 적은 거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100일 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100으로 삼을 때 선진국들은 130에서 140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수업을 시수를 늘리게 되면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기존보다 늘어나니까. 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가 우리 애들을 좀 더 돌봄 기능도 요즘 많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니까 네. 해야 되고 또 안전교육의 필요성도 많아지고 예. 우리 애들이 또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수업 시수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좀 1, 2학년 수업 시수를 조금 늘리게 돼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좀 바뀌는 거로 인해서 좀 부담은 있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에 워낙 또 그 열정도 있고 교육학도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 정착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떤 효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핵심 원리를 핵심 내용을 정선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용은 좀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지만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공부하니까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로 봐요. 첫 번째는 애들이 좀 좋아할 거다. 이미 자유학기 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학생이 참여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하니까 학생들이 문제 해결 역량도 늘어나고 협동하고 같이 문제 풀고 하면서 사회관계도 좋아질 거고 특별히 창의력, 융합 능력이 이제 좀 길러질 거다. 우리가 이제 문이과 통합인 교육과정 만들어서 같이 기본적인 소양 배우면서 진로와 관련된 거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IT 코딩 교육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건 정말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게임 같은 걸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중학교 오면 좀 더 심화된 내용 공부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도 학생들이 길러지고 창의 융합 인재 능력도 길러지고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좀 친근하게 느끼고 하면서 정말로 미래에는 우리 애들이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복교육. 애들이 학교를 좀 더 행복해 하지 않겠느냐, 학교 생활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